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도형 문제를 조금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도형 문제는 우리 책에 보시면 뭐 도형 문제가 나와 있겠지만은 31쪽으로 가서 도형 문제만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도형들을 보시면은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둥근 직사각형 하나 나와 있고 라운드를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지금 그때 우리가 그룹을 지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룹을 해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 있었고요. 그 도형하고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완료란 도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 시작이란 글자를 쓸 테고, 여기는 완료란 도형을 글자를 쓸 테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과 데이터 처리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는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순서대에 보면 사실은 다 있어요. 순서대는 다 있는데 순서대에 있는 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들은 굴림, 그렇죠? (16포인트인가요) 글자 색깔은 깜장색으로 할까요? 요건 건드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요것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굴림 16 깜장. 이것도 정렬하면 도움 될 거예요. 맞춤 가운데 쫙 맞자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완료는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쪽에서 얘죠, 얘. 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대 도형에서 하나, 둘. 그래서 여기는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로 도형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또 반대로 이렇게 회전이 돼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또 이렇게 회전해서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얘는 끄트머리를 이렇게 삐져나왔고 얘도 밖으로 나갔고 뭐 그럭저럭.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들은 그룹을 줘야 되겠죠. 오른쪽 눌러서 그룹, 이제 1번 그룹이 있고 2번 그룹이 있고, 근데 2번 그룹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현재 1번만 들어가 있는데 2번은 블라인드 세로, 블라인드 가로가 아니라 세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라오고요, 예, 세로로 갈라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참 애매한 게 그거예요. 이 색깔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이제 뭐 노랗게 칠했는데, 이거를 색깔 자체를 서식에 가서 뭐 약간 회색으로 칠하고, 얘도 회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칠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 색깔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겹치지 않게끔만 도형을 배치하시면 돼요. 예,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하셔갖고 이렇게 떨어지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 218쪽 217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쪽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접시용을 보러 가시게 되면은, 우리 2007로 볼 거니까 2007 실행하셔서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테스트 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엑셀 시험 보신 분들은 분위기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홈에 와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슬라이드 위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제목 및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레이아웃을 여러 번 바꾸지 마세요. 레이아웃 바꾸시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1번은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1번은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제목 및 내용이란 슬라이드로 세팅하시면 되고, 일단 6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6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오셔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추신다는 거, A4 용지로 맞추시는 거.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의 설정을, 페이지 설정을요, A3로 하셔도 돼요. A3로 하시면 문제가 뭐냐, 대신에 글꼴이 16포인트로 하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실제 업무상에서는 A3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30p로 올라가겠지만, 왜냐면요, 얘를 A4 용지로 맞춰놓고 작업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로 하죠? 자, 보세요. 얘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요,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림으로 저장하는데, 이거를 A3 용지로 맞춰놓고 세팅을 해버리면 화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로 저장하면 이미지가 더 깨끗해요. 실무에서 저는 A4 용지로 안하고 A3 용지에다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놓고 얘를 파워포인트로 보이기도 좋고, 이걸 다음에 이미지화 시켜서 처리할 때도 해상도가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오로지 무조건 뭐로? A4 용지로만 세팅하시면 되죠. A4 용지로 세팅하시면 가로가 조금 더 늘어나요, 비율이. 자, 217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근데 1번은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2번서부터 6번까지는 제목도형,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218쪽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그 목차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마지막에 주요 물류 관련 업체까지 보시면은 동일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형태가. 이런 거는 뭐로 만들어라? 마스터라는 거로 작업을 해라, 이거지, 마스터로. 예. 그러면 그림을 다 슬라이드를 맞춰놓고 나서 마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를 미리 세팅해놓고 작업하시면 수월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슬라이드는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지 않고 마스터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자, 마스터에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일 위에는 엄마 마스터가 있고 자녀 마스터가 있는데 우리는 둘째 마스터를 갖고 작업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큰 마스터가 있고 둘째 마스터가 있고,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45쪽에 마스터 설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마스터를 했냐면 둘째에다 마스터를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책에는 엄마 마스터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업에는 1번 슬라이드하고 2번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안 건들고 두 번째 거만 하기 때문에 둘째 마스터를 갖고 두 번째를 가지고 마스터를 만들었는데, 책에서는 왜 첫 번째에다 마스터를 걸었느냐라는 거예요. 엄마 마스터를 왜 건드렸냐 하는 건데,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제목 및 내용을 만들어주면은 똑같이 생겨요. 그런데 새로운 슬라이드를 컨텐츠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긴 마스터가 적용이 안 됐죠. 번호는 나오는데, 밑에 번호는 나오는데 로고도 안 뜨고 제목 도형도 지금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떤 게 옳은 거냐 하는 건데, 우리는 옳고 안 옳고가 아니라 일단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6개, 5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만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좀 같이 할게요. 실전에서는 엄마 마스터를 갖고 해요. 엄마 마스터를 건들면 첫째부터 저 막둥이까지 마스터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책처럼 한다면.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엄마 마스터를 건드리는 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218쪽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218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이 저희에 엄마 마스터의 제일 꼭대기 있는 애를 끄집어 올려서 늘려야 되겠죠. 이건 똑같아요. 둘째 마스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 마스터를 할 뿐이지 내용은 동일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맑은 고딕 40포인트고요. 얘를 맑은 고딕 40포인트로 하고, 글자 색깔은 파랑으로 할 거고요. 예. 이건 동일합니다. 이건 뭐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요, 엄마 마스터를 건들고 나니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할 것 없이 제목이 다 파란색 맑은 고딕 40포인트로 간 거예요. 우리는 둘째 마스터만 건들다 보니까 둘째만 바뀌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건드렸으니까는 자녀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로고 1번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삽입해 가서 그림 가져오고, 내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안에 로고 1번을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로고 1번을 가져오면 되고, 로고 1번에다가 다시 칠하기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회색에다가 마우스로 콩 찍으면 투명 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 도형을 적절히 여러분이 조절하셔서 화면 하단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왼쪽에다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마스터에 있는 이 슬라이드, 얘는 16포인트 정도로 하시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하자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16포인트로 해서 검정색으로 처리하면 슬라이드 번호가 짠하니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뭐죠? 목차, 이거. 여기 들어갈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그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될까요? 이게 무슨 도형이지? 길쭉한 거, 큰 거하고 짧은 거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각형 아니죠? 기본 도형 아니고 순서도인가요? 순서도 이거? 순서도 같은데요? 도형에 가시면 순서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항목 카드라는 거, 카드. 예, 카드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넓힐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색깔이 좀 그러면 여러분이 색깔을 바꾸세요. 뭐 회색으로 하시던 뭐 붉은색으로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예. 자, 색깔을 좀 바꿔볼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안으로 들이고 저 끝에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살짝 줄여가지고 도형에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도형에다가 하나 그리고 그 그린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래갖고 왼쪽을 이만큼 줄이고 오른쪽도 이만큼 줄여서 그대로 올려 붙이면 도형이 나타나겠죠. 예. 그 왼쪽에 마스터들을 보면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구조가 생길 겁니다. 엄마 마스터에다 적용을 하니까는 다 그렇게 똑같이 자네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요? 최소한 그 삽입에 가서, 최소한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죠.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죠. 이거는요. 어디서 한다고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 넣어주는데 첫째 번 제목 슬라이드는 빼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밑에 거하고 바닥글 빼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하시면은 이 슬라이드 번호가 쫙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마스터를 어떻게 했냐면 둘째다 마스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첫째한테는 마스터가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마스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엄마 마스터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 마스터를 했으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엄마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터를 빠져나와서 보니까는 첫째도 이런 도형이 생긴 거예요. 얘는 없애면 되지만은 이 도형이 문제라.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배경을 감춰라 그러면 되죠? 배경이 싹 감춰집니다. 예. 배경을 감춰라 그러면 됩니다. 이때 모두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첫째는 엄마의 모양대로 따라가지 않고 둘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엄마 모양대로 따라간 거죠. 그럼 이제 제목과 부제목은 어떻게 하죠? 얘는 안 쓸 거니까 지우면 되죠. 지우면 되고, 대신에 여기에는 오른쪽에다 로고 붙이잖아요. 1번 슬라이드는 오른쪽에다 로고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1번 문제 가서 하면 되고, 자, 2번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제목 도형 만들고 제목에 색깔을 넣어주고 왼쪽에 그림 불러와서 로고 편성하고 오른쪽 끝에다가 슬라이드 번호 붙이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에는 이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우선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시험을 위주로 할 거라면은 그냥 두 번째 슬라이드를 가지고 두 번째 슬라이드 구조를 가지고 마스터 처리해버리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또 업무 처리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제 1번서부터 나머지 문제까지, 나머지 6번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하나씩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1번 그림이네요. 그랬죠? 1번 그림. 1번 그림은 삽입에 도형에 가서 하트를 그리고, 예. 이 하트를 그려가지고 전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오른쪽에 하나 붙여놓고 걔는 좌우가 마주보게끔 뒤집어 놓을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그림은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그림을 채우면 되는 거고, 예. 모양새를 바꾸려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기 도구에 가서 자유형으로 변환시켜서 다시 전편집을 하면, 자, 이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자, 지금 왼쪽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어색하게 됐는데, 참 그림 애매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내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거 뭐 하트도 아니고 영 이상하게 됐네. 예. 이게 뭐야? 무슨 애벌레도 아니고. 이걸 그리고 나서 회전해도 되는데, 회전을 안 하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흉물스러워도 제가 봐도 영 아니 올시다네요. 그렇죠? 다시 그려볼까요? 하트를 갖고 그리는데 자유형으로 변환시키고 전편집하고, 자, 이 전편집을 하기 전에 일단은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쓱 이렇게 회전해볼까? 90도 회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45도인가요? 45도를 이렇게 회전하면 약간, 예, 하트 옆면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쉽사리, 예, 이렇게 하트가 뒤집은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을 해서 도형을 그림으로 채우면 되겠죠? 그림은 3번 그림으로 채우시면 되니까는. 예. 자, 그 다음에 도형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됐고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좌우를 뒤집어야 되겠죠? 좌우를 이렇게 좌우를 뒤집고 그림을 작게 줄여야 돼. 이 줄이실 때는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줄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줄이시면 잘 줄어듭니다. 지금 똑같이 보이진 않아도
그럭저럭. 예. 라바 같이 생겼네, 라바. 예. 일단은 요렇게 한 것 같고요. 2번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넣기 위해서는 예, 워드 아트고요. 워드 아트. 도둠이란 글꼴 갖고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고, 전체 반사 터치, 전체 반사 터치 4분의 1 오프셋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색깔은 검정색을 채워놓으면 되겠고요. 채우는 거는 검정으로 채워놓으면 되겠고, 모양새는 변환해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살짝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겁니까? 변환해서 이거? 응? 잠깐만,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얘가 글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글 같은데 제일 아래쪽에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건 어떤가요? 세 번째 거? 처음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좌우가 좁은 상태로 안으로 넓어지는 거니까 글자 앞 글자하고 뒷 글자를 보시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세 번째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반사 터치인가요? 제가 아까 이걸 갖고 했나요? 이게 주책 맞게. 예. 이거 도형 스타일이고 워드 스타일에 가서 전체 반사 터치. 근데 요 D자가 다른데요? 이 어느 거야? D자가 제가 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거는 뭘까? 첫 번째도 아니죠? N자가 작은 걸 봐서는 두 번째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거는 글자가 이렇게 끼우러지니까 안 되고, 이건가? 배가 떨어졌나? 배가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애먹네요. 아니면은 무슨 도형으로 했을까? 이게 참 애먹네. 워드아트를 어떤 거로 꾸몄는지를 봐야 되는데, 팽창을 하라 그랬는데요. 위쪽 팽창, 중지,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수장 아니고, 원통 위, 원통 아래도 아니고,
위쪽 평창 이거 하라, 이걸 하라 그랬거든요. 위쪽 평창을.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예. 위쪽 팽창을 가지고 한번 꾸며봤고요. 여러분 보실 때 이 N자가 그 워드아트 스타일에 따라서 N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이 반사잖아요. 반사되는 면이 얼마나 많이 겹치느냐 떨어지느냐 그것도 좀 보시면 찾기가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림 가져와서 로고 2번 그림 가져와서 예, 다시 칠하기 투명한 색 설정 마우스로 찍으면 되죠. 아래에다 붙이면 되고 글자 작게 그럭저럭 됐나요? 그럭저럭 1번 슬라이드는 뭐 된 것 같은데 예.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해 볼까요? 2015년 12월 07일 2015년 11월 07일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예. 오늘 날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1번 슬라이드는 모양새가 예, 특히 커피콩 콩 그림 가져오는 거를 작게 줄여서 작업을 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좌우 대칭하게끔 그림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하트를 가지고 저렇게 회전을 시켜놓고 저 모양대로 회전을 시켜놓고 굴절만 좀 바꾸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하트를 원래대로 두고 그거를 전편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휘어지게끔 직각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전편집을 하다 보면은 요게 2015년 7월 시험서부터요, 올해 7월 시험서부터 파워포인트에서는 전편집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스펠이 틀렸구나. 자, 일단 1번 슬라이드 마무리 졌으니까는요, 이제 2번 슬라이드 갈 준비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번서부터는 이제 제목을 써야 되니까 목차 두 번째 슬라이드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까지 제목들이 있으니까는 예, 제목들은 다 써주세요. 예. 써주시는 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써주시면 되고, 텍스트 입력합시오 라는 나는 이제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도형 그려 넣어야 돼요. 참으로 애매한 도형이 여기 있네요. 뭐 순서도에 있네. 순서도에 순서도에 도형이 아주 좋은 게 있네요.
도둠 24포인트. 붙일 때 도형 두 개를 컨트롤 D 눌러서 간격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져요. 다시 좀 볼게요. 얘를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간격을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간격 유지하면서 도형이 복제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 하나를 만들어서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제해서 이렇게 드래그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D, 그래서 그대로 간격을 이렇게 내리면 간격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간격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복제가 돼요. 그런 방법이 파워포인트 좀 있는 거죠. 아래 한글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천상 우후후후후후. 그림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림 가져오시는 걸 해보시면 돼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그림은 항상 어디서 가져온다? 내 문서에 있는 ITQ 픽처라는 폴더에서 그림 4번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상단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자르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얘를 위치를 잘 맞추세요. 위치를 뭐 그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나중 문제고, 대충 위치가 비스무리해야지 이렇게 생뚱맞게 저기 올려놓으면 감점당해요. 위치는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고, 우리는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영어 그려가지고 똑같이 복제해서 한글 쓰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얘를 좀 늘려주세요. 위로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쓰실 때 글자를 크게 쓰지 마시고 20포인트로 줄여서 하세요. 20포인트로 줄이시고, 굴림,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5줄, 줄 간격은 1.5줄로 맞춰놓고, 굴림 20포인트로 쓰세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빠져나오죠. 탭키 누르면. 예.
근데 이왕이면 빠져나오기 전에 글머리 기호를 바꿔서 여기는 글머리 기호가 또 요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줄 바꿀 때는 Shift 엔터 치면 그냥 줄이 바뀐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준을 올릴 때는 Shift 엔터, Shift 탭키 누르면 올라갑니다. 요 영어나 우리말은 그 뒷자리에서 Shift 엔터 치면 알아서 줄이 바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쓰시고 나서 이 전체를 20포인트 볼륨으로 하시고 제목줄만 첫 글자들만 24 굵게 해주시면 돼요. 예. 사실 여기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뜨려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가져오면 되죠. 동영상은 이제 자동 실행이냐 반복 재생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복 재생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동 실행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는 글 쓰는 게 조금 우리말하고 영어 쓰는 게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가 틀렸다?
뭘 빼먹었다. 프로덕트, 서비스 앤 피플. 쉼표라든지 이런 거 하나 틀리면 또 점수 감점당하니까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표 작업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다섯 개. 자, 지금 이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표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똑같이 두 줄씩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두 줄씩이기 때문에 표를 늘렸어요. 우리가 늘려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가 다섯 줄인데 어떤 건 두 줄짜리고 어떤 건 한 줄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한꺼번에 늘려놓은 상태에서 글을 쓰면은 높낮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고 글을 쓰고 나서 늘리셔야 돼요. 얘는 높낮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자를 다 일일이 쓰고 나서. 열여덟. 자, 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표를 늘리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는 거는 어차피 뭐 동일한 도형이니까. 이 표하고 도형하고의 밸런스 맞추는 거는 그려보시다 보면은 늘어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표는 동일하게 두 줄씩 들어가는 표였고 이번에는 두 줄 한 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를 늘려놓고 글을 쓰지 마시고 써놓고 나서 한꺼번에 늘려야 균등 분할이 되네요. 요령입니다. 예. 줄이 똑같은 거는 두 줄짜리 똑같은 거는 써놓고 늘리던 늘려놓고 쓰던 상관이 없지만 줄이 서로 다른 거는 써놓고 늘려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애먹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도형을 그릴 때 이 도형 같은 경우도 제목 도형이 지금 요 밸런스들이 있어요. 밸런스들이 이 덧대는 도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뒤에 있는 도형은 뭐고 앞에 있는 도형은 뭐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꺾임 정도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꺾임 정도도 알 수가 있고. 아까 목차에 나왔던 이 도형은 일반 도형이 아니라 뭐였죠? 사각형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려져요? 뒤집어야죠. 뒤집어야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뒤집어져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순서도에 가면은 있어요. 순서도에 가면은 뭐 유사한 도형들이 있으니까는 근데 순서도는 그 크기나 각도 조절을 못해요. 본래 순서도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그림이니까. 자 보세요. 이거를 그려서
뒤집었어요. 글자를 쓰면 뒤집어지니까 글자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직접 글자를 쓰지 말고 삽입에 가서 하이퍼텍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1이라고 쓰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질문 하시는 거죠? 누가 알아?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순서도에서 크기나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각도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순서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순서대로 이거는 각도 조절을 안 해도 되는 도형이잖아요.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이 삐져나간 도형을 앞에 있는 이 도형으로 가로막은 거죠. 가로막아서 답이 된 거니까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만드는 거니까는요. 예. 차트는 여기에는 차트 만들기 차트 삽입 누르시면 차트가 만들어질 테죠.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 뭐를 해라? 세로 막대 하시면 되겠죠. 예, 차트도 묶음 세로 막대라고 돼 있었어요. (2013년) (2014년) 3월 물량 1000톤 비중 퍼센트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가 엑셀에 있는 화면을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까지 2개가 더 있었는데 여기 줄이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던 데이터는 지우셔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어차피 목록에 있는 양만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예, 늘어나는 거는 자동으로 표의 목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일일이 줄여야 되고 소수점이야 3자리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로? 예, 소수점이야 줄이고 늘리는 거를 이용해서 다 맞추시면 돼요. 165.780이라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 780을 소수점이야 3자리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차트에 있는 예, 데이터 표에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소수점이야 3자리가 안 나와요. 예. 다 하시고 나서 데이터 행렬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행렬 전환은 행렬 전환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엑셀 창을 닫으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닫으시면은 행렬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행렬 전환 하시면 되고
근데 빨간 비중을 뭐로 바꾸면 된다?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고조축으로 넘기면 되려나요? 예, 보조축으로 가면 얼추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뭐를 잘못 썼네요. 아, 제가 주책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점이 아니라 컴마였네요. 눈이 안 좋으니까 컴마하고 점하고 구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다 입력되고 나면은요, 차트 자체는 어떻게 바꾼다? 도둠 16포인트. 그 다음에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하나 칠해 주시면 겉에 검정색이 들어갈 거고요. 외곽선 칠해라 그랬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그리고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치우기는 흰색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그림자 옵셋 위쪽 차트 영역은 뭐로? 노랑으로. 그림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 흰색으로.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 여기다는 뭐를 해주라고? 값을 레이블 추가. 근데 얘가 값이 위로 가 있네, 그렇죠? 예,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위쪽.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표 오른쪽에 범위는 없애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숫자 값이 0에서 80까지 갔네요. 그렇죠? 80까지 갔어요. 이렇게 가네요. 예. 아, 왼쪽은 20만까지 가 있네요. 왼쪽 값도 20만이에요. 이것도 다 맞추셔야 요렇게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얘는 또 주 단위가 얼마다? 5만씩 가 있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값의 주 단위는 얼마씩? 20씩 가 있고요. 왼쪽에는 5만원씩, 오른쪽은 여기 좀 깔따스럽게 나온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0서부터 20만까지 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기는 눈금을 그릴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아까 그 컴마 찍히는 것 때문에 쉼표셀을 넣어버렸더니 여기가 뭐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0이 아니라 이렇게 밑줄로 하이픈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표시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0에서부터 20만까지 0이라는 숫자가 보이게끔 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오른쪽이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주 눈금선 보는 건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을 보지 마라 이러면 안 보이는 거고, 자, 중간에 여기다가 지금 도형이 하나 들어가요. 오른쪽 화살표 방향에 되는 도형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도형 그리기 전까지는 대충 다 맞춰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 있는 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파랑 외곽선 없음, 도둠 18, 외곽선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투명도가 들어가 있죠. 투명도. 예. 치우기 색깔에 가서 투명도 처리해 주면 되고, 예, 봐드릴게요. 두께도 너무 뚱뚱하게 만들지 마시고 날렵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제가 한번 한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가 얼마냐면 165,266이고요. 여기가 166,266이고 여기는 66.3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보이죠, 당연히. 여긴 만약에 없다고 치고 하면, 자 보세요. 이 데이터가 보이냐 이거야. 여기가 지금 뭐 201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지금 물량이고 여기가 비중인데 비중값이 안 보이죠? 당연히 비중값이 안 보여요. 여기 클릭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하나는 16만이고 하나는 66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보세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셔서 왼쪽에 보면은 물량 말고 비중 항목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계열을. 자, 얘는 보이니까 클릭이 돼요. 얘는 보이니까 클릭하는데 얘는 안 보여요. 클릭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비중 계열을 선택하시면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거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꺾은 선은 보여요. 꺾은 선은 보인다고. 그래 놓고 나서 이 꺾은 선에 가서 뭐를, 얘를 보조 쪽으로 보내라. 그럼 보조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체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같은 그래프상으로 보기도 힘들고, 하나는 꺾은 선이고 하나는 뭐
막대 그래프든 상관없이 어차피 축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축을 달리하려니까는 선택을 해야 축을 보낼 거 아닙니까? 선택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라? 레이아웃이나 서식 탭에 가서 계열을 직접 선택하시기 어려우니까 메뉴판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서 걔를 보조축으로 보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도형 그릴 거니까 요거는 이제 빼버리시면 되고, 여기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 도형을 그릴 겁니다. 도형 중에 지금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있죠? 화살표가 있는 스마트 아트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예, 그 점선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아트 하나하고 두 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 아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